함수들의 기본형들이고요. 그거 평행이동, 함수가 주어지면 평행이동 할 줄 알지? 대칭이동은? 확대 축소는?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얼마 전에 얘기해줬잖아. x축으로 2배 늘리래. 식을 쓸 땐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1 x. x 앞에 2분의 1이 다 있어야 돼. x라고 생긴 놈한테는 다 그래야 되는 거야. y쪽으로 2배 늘리면? 똑같아. y 앞에 2분의 1이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함수를 쓸 때 y 앞에 2분의 1을 남겨놓지 않으니까 그게 식 전체의 2를 곱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뿐인 거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게 변환이에요. 변환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변환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얘를 옮겨오는 과정, 또는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기본형으로 얘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런 과정 안에 변환이라는 게 쓰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본형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환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차함수부터 기본형을 볼 텐데, 이차함수는 중학교 때도 했고 고1 때도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차함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차함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가장 쉬운 이차함수는 뭐야? 그래, 그게 기본형이야. 이걸 내가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키면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식에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x-a의 제곱 플러스 b 이러면 이제 꼭지점이 a, b로 바뀌는 거 맞지? 평행이동이야 그게. 어쨌든 모든 이차함수는 얘를 기본으로 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아닌 이차함수도 있잖아요. 2인 것도 있던데요. 그게 확대 측수야. 그게 늘리고 줄이고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본형이야. 자, 그러면 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이차함수. 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뭐? 대칭. 뭐에 관한 대칭이에요?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어딘가로 옮겨가면 우리는 x equal a에 대한 대칭으로 얘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칭축 찾기였던 거야.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는 대칭축의 위치가 x equal a가 되는 거였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대칭축 그렇게 찾으면 되고, 그리고 이 이차 함수는 2차의 속도로 증가하는 함수여서 x가 이 꼭지점에서부터 x가 한 칸 떨어지면 y 값도 한 칸만 떨어지면 돼. 1의 제곱만큼 움직일 거니까. x쪽으로 2칸 움직이면 y쪽으로는 4칸 움직이는 거지. 2의 제곱만큼 움직일 테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문제 풀 때 이걸 쓰잖아? 정말 계산 안 해도 돼. 이런 애들 막 나올 거야.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1일까요? 이 점에서 접선 그리면 어디 떨어져야 돼? 여기 중점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이 점에서 접선 그리면 그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돼야 돼. 여기서 접선 그리면 어때요? 여기서 접선 그리면? 여기서 접선 그리면 여기 떨어지겠지. 맞지? 그럼 x가 한 칸 움직일 때 y는 4칸 올라간 건데. 이 점에서 접선 그리면 이건 4 돼야 돼. 근데 실제로 이거 도함수 구해봐. 2x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맞지? 이런 기울기들, 이 기울기도 사실은 별로 많이 안 써요. 보통 여기서의 기울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써. 이거 정말 쉬운 점 아니냐? 1,1? 그치? 문제선 이런 걸 묻는다니까? 쟤를 가지고 물을 건데 이 상태에서 안 묻고 여기 엉뚱한 데다 갖다 놓고 물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정말 쉬운 거 물어봐 이렇게. 실제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차 함수에서는 특징들이 요런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거 아무데나 이렇게 그렸을 때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좌표는 어디서 생긴다 그랬지? 아,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아무 점이나 두 점 A랑 B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면 요 기울기, 그게 평균 변화예요. 이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어떤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얘랑 기울기가 같은 거다. 요 놈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항상 중점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기억나? 중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요 세 점, 이놈과 이놈과 이놈, 이 세 점은 x좌표가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얘가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 차하고 요 차가 같겠지. 확실하죠? 이 2차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 그러니까 도함수는 몇 차 함수? 그래. 그럼 걔는 수열로 표현하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근데 등차 수열에 x자리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세 점을 집어넣으면 그놈도 등차 수열 아니야? 맞아? 따라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요거 M1, 요거 M2, 요거 M3. 이 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M1, M2, M3. 이놈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냥 그 중에 두 개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거 등차 수열 만드는 거 인정할 수 있겠어? 아직 미심쩍은가? 아, 그래.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게, 2차식을, 이미 어떤 2차 함수를 미분해서 만든 도함수는 당연히 1차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1차식을 수열로 생각하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거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이 되거든. 오케이? 등차 수열은 그 x자리에 일정한 숫자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럼 등차 수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 x의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그 집어넣은 이 기울기 값들은 등차 수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 세 점, 이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가 차례대로 간격이 일정하다면서. 그러니까 요놈의 x좌표들끼리도 등차 수열인 거야. 이놈의 x좌표, 이놈의 x좌표, 이놈의 x좌표도 차례대로 등차 수열인 거야. 됐어? 근데 기울기 함수도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 기울기 함수에다가 등차 수열을 또 집어넣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걔도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값 3개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이해됐어?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2차 함수하고 이런 직선을 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 풀 때 이 두 함수의 차의 함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굉장히 그거 많이 할 거야.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두면 우리는 fx-gx를 그리는 걸 많이 할 거야. 그럼 두 함수를 빼면 여기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근이 되겠지. 그지? 여기도 만나는 점이니까 이거 함수값이 같으니까 두 개 빼면 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0 되는 거야. 두 함수를 빼면 fx-gx라는 그림은 이 두 점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기울기는 0이네. 맞죠?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좌표는 여기 가운데 생기겠네. 그죠? 당연히 얘는 중점이겠지? 대칭축.
그거를 기울기가 0이 아닌 상태로 본 게 평균값 정리인 거야. 기울기를 0으로 만들어 놓으면 롤의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X좌표 3개가 등차수를 이루는 거 되겠어? 그리고 기울기도. 이놈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면 여긴 기울기 얼마여야 돼? 플러스 2여야 돼, 여기. 그리고 가운데는 0이고. 기울기 3개도 등차수를 이루는 거 맞잖아. 그지? 이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성질을 가지고 계시면 뭐 문제 풀 때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마 이 정도 내용을 다라고 보셔도 돼요. 나중에 적분 들어가면 또 추가할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미분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3차 함수. 대망의 3차 함수. 그냥 y는 x의 세제곱 이렇게만 써 있는 거는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그냥 y는 x의 세제곱 이런 것도 있습니다. y는 x의 세제곱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럼 왼쪽은 이렇게 왔을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놈 위에 x 이퀄 1 집어넣으면 y 값도 1 나오겠죠? 2 집어넣으면 8 나오겠지. 그치? 세제곱만큼씩 움직이는 게 3차 함수야. 됐죠? 이때 이 점에서 접선 그리면 걔 얼마나, 접선 그리면 그 기울기 얼마여야 돼? 3. 4차식이면? 5차식이면? x 이퀄 1인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미분해서 1 집어넣을 거라서 그냥 이 최고차의 차수가 그냥 기울기가 돼. 그리고 요 길이의 비가 이제 2대 1 되는 거겠죠? 이건 좀 전에도 봤던 거지? 밑에 생기는 삼각형이랑 위에 생기는 삼각형이 2대 1 비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또 문제를 또 풀기도 할 거고요. 그냥 y는 x의 세제곱 그러면은 요 정도 내용이어서 그냥 점대칭이 원점에서 이루어질 거고 원점에 대한 점대칭이 있고 그림이 그냥 계속 증가만 하고 딱 0에서만 한 번 길게 0되는 이런 그림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지는 않아. 간혹 정말 쉬운 거 물을 때 이런 거 묻긴 하는데 일반적인 3차 함수는 이제 그 극대극소라는 걸 갖는 그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줄 거거든. 그 3차 함수의 성질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3차 함수가 가지는 성질 중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또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그 x좌표가 2대1 b를 가지면서 나온다는 거 얘기했었죠? 평균값 정리할 때 그거를 요렇게 x축으로 두고 요렇게 x축으로 두고 여기다 y축을 두고 생각해보면 요 길이가 지금 2대 1 b를 만족한다는 얘기겠네? 요런 b를 만족한다는 얘기겠네? 요 3차 함수의 최고창을 내가 1이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f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막 이렇게 적을 텐데 문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특징을 최대한 써먹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대칭인 점 있죠, 요거. 요게 원점이 되도록 옮겨 놓을 거야. 그럼 기함수가 되잖아.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런 항들이 없어져요. 기함수는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거든. 그래서 함수식을 내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되겠지? 그래서 요 B는 분명히 성립할 텐데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니까 되게 힘들어.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상태를 많이 줄 거야. 됐지? 우리는 기본형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이놈을 얘가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러면 요 함수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마이너스라고 써요? 식은 가진 것입니다. p가 양수. 그래야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p, 그래서 여기 루트 p,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p라고 하는 이런 근들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지? 또 근이 루트로 나오니까 불편한가? 그냥 써. 됐죠? 자, 우리는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상태들을 세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하고 함수값 구할 거고요. 이 점의 x좌표랑 또 함수값 구할 거고요. 이게 이제 극대점, 여기는 극소점. 그런 것들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접선, 길기가 0인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그때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2대1 비를 만족하면 되는 거지. 요 크기의 비가 요게 2대1 비를 만족하면 되는 거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기울기가 0이 되는 두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쟤를 미분할 거야. f 프라임 x를 구할 거고 3x제곱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겼네. 됐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0 되는 거 찾고 싶대요. 따라서 3x의 제곱이 p가 돼야 되는 거니까 x제곱이 3분의 p가 된대. 그래서 x좌표가 루트 p를 또 루트 3으로 나누는 이러한 위치들이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라는 거야. 자, 요거 해석해야 돼. 요 근의 위치가 아까 얼마였어? 루트 p. 근데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을 찾아봤더니 그 루트 p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더래. 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발견한 요 상황은요, 이 길이와 요 길이의 b를 구한 거야. 나는 이놈한테 항상 루트 3을 나눠주면 얘가 나오는 거래. 거꾸로 그러면 얘한테 루트 3을 곱해주면 얘가 나오겠네. 이해되겠어? 따라서 요 길이의 b가 항상 1대 루트 3을 만족해야 돼.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그때 만나는 근과 극값의 위치는 항상 1대 루트 3의 b를 만듭니다. 됐죠? 이게 일반적인 성질인 거야. 선생님 지금 이거 숫자로 두지 않고 문자로 두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시키는 과정인 거야. 얘가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 b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항상 b가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일 때 함수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루트 p였으니까 요놈의 x좌표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루트 3분의 루트 p 나온 거지? 요놈의 x좌표가 루트 3분의 루트 p 이렇게 나왔대. 그럼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집어넣어 보면 f 함수에 루트 3분의 p를 넣어 보니까 세제곱한다고? 그러면은 3분의 p 곱하기 루트 3분의 p 그리고 마이너스 p 곱하기 루트 3분의 p. 그럼 루트로 묶을 수 있겠다. 그럼 3분의 p에서 p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p 곱하기 루트 3분의 p가 되네. 그죠? 저놈의 y값이 저런 모습이라고. 요놈의 y좌표가 지금 얘가 만든 요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p 곱하기 루트 3분의 p 이렇게 아주 못생긴 놈으로 나왔어요. 요 위치하고
극대점, 요 위치하고 요 위치까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이놈과 이놈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체크하고 싶어. 이때 이 x값의 변화량은 이거의 2배인 거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쓰겠네. x의 변화량은, 그때 y값은 이거 부호 플러스인 거에서 마이너스인 것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 거니까 이만큼의 2배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p 곱하기 루트 3분의 p 이런 모습이겠네. 네? 이 크기, 요 크기의 2배만큼이 이제 줄어든 거니까 여기다 2만 곱한 거야. 그냥 2만 곱했을 거야. 그러면 요 같은 모습은 약분해서 없앨 거고요. 그리고 2도 약분할 거고, 여기 분모 1, 2니까 2도 약분할 거고, 그러면 정리하면 3분의 2 p 이렇게 나오네. 됐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p 나온대. 근데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 접선은 얘 미분해서 0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기울기 얼마야? 다시 미분해서 0 집어넣을 거야.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p거든.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비가 항상 3대 2가 돼. 이해되겠어? 3대 2인지 알겠지?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특정한 숫자를 갖고 한 게 아니고 이 못생긴 문자를 이용해서 그냥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 비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 얘기한 이런 성질들을, 이 그림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표현해서 여기 2대1 비도 있고요. 1대 루트 3 비도 있고요. 이 기울기의 비가 항상 3대 2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정한 비가 만족하는 건 분명한데 모든 그래프가 이 비를 다 만족시키는 거란 말이야. 최고 차이 개수가 2였든 3이었든 이 3차식이 이렇게 원점 대칭이 아니고 막 4개 항을 다 가지는 되게 일반형의 형태로 주어지든 어떤 3차 함수라도 이 변곡점 중심으로 항상 이런 관계들이 다 만족이 돼야 되거든. 그런 놈들 중에 기본인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 숫자들, 비들 있죠. 이 비. 여기가 1대 2여야 돼. 여기는 1대 루트 3이어야 돼. 이런 비들 있잖아. 이 비를 그냥 값으로 놓고 함수식을 만들어 봤어. 1대 2가 아니고 이 길이가 진짜 1, 요 길이가 진짜 2 되게. 그리고 요 좌표도 그냥 3분의 p가 아니고 1 되게, 1. 그리고 요 놈의 좌표도 루트 3 되게. 그러니까 p를 3으로 둔 거지. 이 p를 3으로 둔 거지. 그게 기본형 함수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형 함수를 정작 우리가 쓰려는 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놈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기본 함수, 3차 함수의 기본 함수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볼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쭉 그리면 기울기를 0으로,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여기 한 번 더 있어. 이게 극대점이겠지? 이
절대점의 x좌표 로 잘라지는 이 길이가 그냥 2야, 2. 숫자로 2.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가 1이라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되죠? 자, y좌표도 한번 볼까요? 여기 p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라고? p가? 여기서 p가 얼마였다고? p한테 3 집어넣을 거야. 1. p한테 3 집어넣을 거야. 없어지지. 마이너스 2. 이놈의 좌표가 진짜 마이너스 2 되고요. 이놈의 좌표는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지. 그지? 이거 파란색으로 쓸까? 저기 있죠. 왼쪽처럼.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2. 그리고 요 극소점을 만족시키는 요 x좌표하고 이 근의 위치, 요 놈의 길이의 b가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지? 그 1대 루트 3도 그냥 숫자로 놓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가 1, 이놈의 좌표는 루트 3 되게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우리가 다루려는 기본형 함수가 되는 거야. 정말로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얘를 계속 적용시킬 거거든요. 이놈, 얘랑 기울기 2점 이으면 x는 2칸, y는 4칸.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치?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3차 함수가 가지는 기본형이고, 이러한 여기서 보이는 성질들을 내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문제들을 풀 거예요.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저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얘보다는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렇게 접하는 상태의 그림을 주로 많이 주기는 해. 물론 이거보다 더 이상한 놈도 주지. 위에 붕 떠있게 더 올려. 그런 것도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실전에서는 식을 쓸 때 얘가 편해. 실근 하나랑 중근 나올 테니까 인수분해가 되게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성질은 이 상태에서 공부를 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이만큼 위로 올려놓은 상태. 그러니까 얘가 X축이 되도록 이렇게 올리는 것. 또는 이만큼 내린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식의 작성들을 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원점이 지금은 여기에 Y축이 있잖아. X축으로도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만들 수 있겠지. 이거 이해가?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왔고 위로 2칸 올라온 거야. 그럼 이놈의 좌표가 얼마가 돼? 됐어? 자, 이놈의 좌표는? 얘는? 이놈의 y값은? 네? 이런 점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냥.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데, 이걸 잘 몰라요, 애들이. 항상 기본형이면 이런 좌표들이 이렇게 툭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림을 막 엉뚱한 데다 놓고 거기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든가 이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 거야. 이 3차 함수가 가지는 어떤 특징들을 잘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어떤 내용들을 물어볼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다 갖다 놓고 묻는 거지. 이해돼? 그럼 우리는 걔를 이렇게 갖다 놓고 문제를 풀면 돼. 이해되겠어? 요 성질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 성질은 여기서 발견되는 거지만 이 함수가 기본형 함수라 그랬어? 여기서 발견되는 거지만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식으로 다룰 때는 얘가 조금 더 편한 거야. 자, 이렇게 옮겨오면 이 식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이 fx는 마이너스 2를 실근으로 갖고요. x 이퀄 2를 중근으로 갖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돼. 끝. 최고점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야. 됐어? 자, 이제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평행이동은 충분히 할 거고
대칭 이동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확대 축소만 할 거예요, 이제부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3차 함수를 문제에서 줬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분명히 1이래.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참 좋겠는데 얘가 4고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늘려놓은 거야, 지금 2배. 그런데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래. 자, x축으로 2배 늘리면 식을 쓸 때 어떻게 한다고? 이 x자리에 2분의 1 x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도 x자리에 2분의 1 들어갈 거고 여기 x자리에도 2분의 1 x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3차의 개수가 8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x쪽으로 집에 늘리면. 근데 1이 됐대. 1이 됐대. 그럼 거기다 얼마 곱해야 돼? 그지? 그 8은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 y한테 곱해져 있던 8분의 1이었던 거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2배를 늘리라고 하면 y축 방향으로는 8배를 늘려야 되는 거야. 그 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2분의 1을 세제곱한 값으로 만든 거야. 맞지? 그래서 확대 축소를 일으킬 때도 x쪽으로 2배 늘리라고 하면 y쪽으로는 2의 세제곱만큼 늘리면 돼. 4차 함수면 x쪽으로 2배 늘려? y쪽으로는 2의 4제곱. 4배가 아니고 4제곱. 이해되겠어? 4차 함수는 그렇게 성질을 만드는 거야. 3차 함수는 이거 2배 늘리면 y쪽으로는 8배 늘릴 거니까 이거 원래 크기가 얼마? 근데 8배 늘리래.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겠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32로 늘어나는 거야. 이게 2배가 늘어나면 얘는 3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지? 자, 그런 놈들을 가지고 이제 3차 함수들의 문제들을 풀 겁니다. 지금 이제, 처음 앞부분은 증가, 감소 이 얘기가 먼저 나오죠. 증가, 감소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야. 미분이라는 영역 전체를 다루는 개념이 사실은 증가, 감소거든. 그래서 증가한다. 그래프가 증가한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미분은 뭘 나타내는 함수라고 그랬어? 기울기. 자, 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기울기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양수. 그러면 함수 fx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구간에서는 도함수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미분 전체 영역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해봐 이러면 함수의 증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자라는 거야. 그게 지금 미분 단원 전체에서 항상 쓰이는 이론인 거야. 일반적으로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구간도 있을 거고 그래프가 어떤 구간은 이제 감소하는 구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다루려는 함수는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거든. 그러면 도함수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양수 위에 그려질 거래.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아래쪽에 그려질 거래. 그러면 그 경계선에서는 0.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점을 가지고 이 점을 찾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불러? 극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점도 있겠지? 요 점을 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극대 극소의 정의가 이건 아니야.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요 끝에 점을 극대점, 이렇게 생긴 요 끝에 아래점을 극소점 라고 우리는 부르긴 하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극대 극소를 그렇게 부르는 건데 원래 극대 극소의 정의는 이게 아니야. 오케이? 얘기했었나? 그죠? 극대 극소는 그냥 함수 값들만 비교하는 거거든. 주변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크던가 같으면 얘는 극대야.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이랑 원래 관련이 없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요 점도 극대점이야. 이 점에서 미분 안 되지. 연속도 아니지. 그래도 얘는 극대점이야. 아예 이렇게 생긴 이 점도 극대점이야. 얘가 주변 애들보다 제일 크거든. 그죠? 이런 게 원래는 극대극소의 정의인데
우리가 다루려는 함수는 다항함수이다 보니 이런 일들은 안 생기는 거지. 이런 일들이 안 생기고 이렇게 극대점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항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0인 점들을 기준으로 극대극소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증가 감소를 하고 나면 바로 극대극소로 넘어가는데, 극대극소를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찾는 것과 미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이 달라. 그거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면은 이런 게 극대. 미분 가능성과 관련 없이 그냥 극대극소의 정의대로 찾는 거는 이런 모습들이 극대. 그리고 상수함수는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극대점이면서 동시에 극소점이에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주어지면 극대극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로 끝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잘 묻진 않겠죠? 근데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주기도 한단 말이야. 이 영역에서 극대극소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무수히 많다가 돼야 돼. 극대극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림 보고. 아래쪽으로 볼록하고 이런 거는 이제 미분 가능하고 이럴 때 극소가 되는 거고, 안 볼록해도 돼. 안 볼록해도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비어있고, 뭐, 이게 쭉 가. 근데 여기에 지금 점이 찍혀 있어. 그럼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됐죠? 주변 놈들이랑 비교했을 때 함수값이 제일 작거나 같으면 그게 극소. 그런데 그걸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 예제 1번은 함수의 증가감소를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증가감소를 뭐로 조사해야 돼? 기울기 함수의 부호로. 기울기 함수의 부호로 판단하자라는 게 미분 전체에서 깔려있는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대극소로 가져가면 기울기가 0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울기 부호가 바뀔 테니까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다항식일 때는 기울기가 0인 점이 극대극소가 되는 거. 이해되겠지?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기 하는 거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점 2개를 먼저 찍어요. 극대점 2개를 먼저 구해서 이걸 찍어. 그리고 이걸 곡선으로 쭉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3차 함수의 그래프야. 3차 함수든 4차 함수 다 똑같아. 극대극소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거든? 이 모양이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점들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2개가 나와. 하나, 둘, 이렇게 나왔어. 이걸 찾았어.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릴 때 이 두 점을 기울기가 0인 상태로 지나도록, 그러니까 얘를 자르고 올라간다든가 얘를 자르고 내려간다든가 이러면 안 돼. 기울기가 0인 상태로 얘를 지나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중간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왼쪽은 여기가 기울기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야지. 여기 오른쪽도 여기가 기울기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지.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뻔하게 나오는 거야. 이 두 점만 찍을 수 있으면. 두 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한 점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0인 점이 한 점밖에 안 나와. 띡 한 번밖에 없어. 그럼 이건 이 두 점이 여기 하나로 모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기울기가 0이 돼. 근데 내려가면 안 돼 이제. 이 사이 영역이 없어진 거거든. 이 두 점이 하나로 모여서 여기 지나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3차 함수가. 그래서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인 거야. 3차 함수. 네? 요 두 개가 다야 3차 함수는. 4차 함수도 볼 텐데, 일단, 요거 3차 함수 가지고 문제 좀 몇 개 볼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프 그림. 그래프 그림. 이 부분부터는 다 그래프라고 생각해요. 그래프를 못 그려. 선생님은 아예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3차 식을 줬는데 그래프를 못 그린대. 미분 안 배운 거야. 미분법은 아는데 미분은 모르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판단하거든. 그 정도로 미분에서 그래프 그리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증가감소도 극대극소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야. 이렇게? 그래프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가감소를 조사하는 건데, 이러한 증가와 감소를 우리는 뭐로 판단하기로 했어요?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미분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기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를 확인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도함수고요. 이 함수가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x축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어떤 특정한 점들을 기준으로 어느 점보다 왼쪽에서는 아래쪽에만 그려져 이놈보다 오른쪽에서도 아래쪽만 그려져 이렇게 음수 이놈의 부호를 판단할 거니까 얘가 음수인 영역 얘가 양수인 영역 이런 것들 지금 판단하라는 거거든. 도함수를 보고는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원래 함수 fx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으라는 건데 얘 인수분해 가능하겠어요? 여기가 얼마? 여기는 얼마? 그래서 x가 2보다 작던가 아니면 4보다 큰 영역에서는 감소 이러는 거야. 도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구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증가 위에 있으니까 증가 이해되겠어? 증가 감소를 조사해라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얘를 통해서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고 싶다는 거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근데 요 놈의 x좌표가 이놈의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2, 여기가 지금 4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기울기가 0. 그러니까 도함수는 0을 가져야 돼. 여기 기울기가 0. 그러니까 도함수는 0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두 놈의 한 가운데가 대칭축이지? 그 놈이 이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제일 커.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제일 커. 이렇게? 3차 함수 fx와 도함수 f 플럼 x의 관계 이것도 그림으로 잘 잡고 판단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감소하는 구간 여기 진짜 밑에 있어. 도함수는. 얘 감소하는 구간 여기 밑에 있어. 얘가 증가하는 구간 여기. 이런 구간은 도함수가 위에 그려져. 되지? 이런 거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하나 확인해 볼게. 여기 이렇게 내가 덕선을 그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이거 딱 이만큼 차이 나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그 기본형 그래프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 차가 얼마라고 알고 있어? 요거?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자, 여기다 2 집어넣을 거야, 2. 2일 때 함수값. 요거 2일 때 함수값 보려고. x한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하고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48, 플러스 12. 그럼 이제 마이너스 값이 56 나오는 거고, 플러스 값이 48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8이네. 이놈의 y 값은 마이너스 8이래. 그러면 난 계산 안 해도 이놈의 y 값은 마이너스 4겠거니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자, 이번엔 4를 집어넣어 보겠대요. 그래서 4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64. 4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9? 이씨, 이렇게 커. 54. 144? 4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16, 16, 96. 네, 플러스 12. 그래서 요 마이너스만 2개 더한 게 160. 마이너스가 160. 플러스가 156. 156.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죠? 진짜. 여기 마이너스 4 나오는데. 진짜 이 길이 4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원래 계산해서 함수값 막 찾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전에서 너한테 이 극대값 구해봐, 극소값 구해봐 이런다고 했을 때 이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2도 집어넣고 4도 집어넣고 함수값들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얘 하나만 알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지? 기본형 함수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자꾸 써먹을 겁니다. 됐죠? 요것도 이제 요건 이제 이가 곱해져 있긴 하네. 그럼 위아래로 2배 더 늘렸다는 얘기겠지. 그지? 요것도 증가함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얘 미분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도함수를 구해보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이러네.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6으로 묶으면? 그럼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래. 그지? x 이퀄 1에서 접해. 여기서만 한 번 딱 0이 되고 여기 다 위에 있어. 플러스. 도함수는 부호 판단하는 거야. 여기도 플러스. 그러니까 fx는 계속 증가. 네? 또 증가감수를 판단해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야. 물론 x 이퀄 1일 때는 증가하고 있지 않아. 맞지? 1일 때는 기울기가 0이니까.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얘는 증가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감소 구간이 없으면 증가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증가해야 돼 라고 하면 이거는 f'x가 양수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전에도 봤지만 한 번은 0돼도 되거든요. 이 3차함수가 기울기가 0인데 이런 0이 되는 점을 2개 가지면 안 돼. 2개 가지면 반드시 증가하다가 감소 구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기울기 0인 점이 2개가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기울기가 0인 점이 2번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지. 이해되겠어? 근데 한 번 있는 건 돼. 올라가다 기울기 0 되고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고 싶은 거 도함수가 이걸 만족하면 된대. 그래서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게. 근데 이걸 그냥 등호를 붙여버리면 아까 2번 있는 경우도 혹시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까봐 지금 등호 붙이기를 선생님 주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식. 2차식이면 이렇게 붙이면 기울기 0 되는 거 딱 한 번밖에 없는 거다.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f'x를 구할 거고요. 3x의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9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지? 이게 항상 0보다 크던가 같아야 된대. 그 얘기 쓴 거죠?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던가 그럼 이거 부등호만 성립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가 이런 거 요구하는 거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이거는 판별식이 0 되어야 되지. 그래서 요거 2개 다 가지고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전 구간에서 0보다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쓸 거거든요. 이거 가운데랑 딱 쓰니까 4분의 공식으로 쓰면 절반 제곱 9a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3 곱하기 9a 이렇게.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9a라는 놈으로 묶어내면 9a로 묶었으니까 a 남을 거고 여기는 9a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 남고 이게 생긴 거예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연수 a 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개. 그치?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두 번째 놈도 이번에는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
부호가 플러스인 3차 함수를 그렸는데 특정 구간에서 감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을 가지도록 3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겠지. 그리고 이 점에서 기울기 0되고 이 점에서 기울기 0되는 이 부분이 도함수에서는 근을 갖는 부분이라고 했었어. 이렇게. 우리는 이 3차 함수가 어디에서 감소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증가 감소를 뭐로 판단하고 싶었던 거야?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감소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이 주문을 이 도함수 상에서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데가 0이라는 데가 요런 데 있으면 되는 거 맞니? 맞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3이 딱 얘가 돼도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딱 0이 되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이거 감소하고 있어. 맞아, 틀려? 그래.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있으면 더 잘 되는 거지. 헷갈릴 거 없는 거지. 이거는 명백한 거지, 이거. 이 상태는 명백한 상태이고 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2차 함수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분명히 부호 판단하기로 했어요. 도함수 가지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돼가 아주 명확한 판단인 건데 0이 돼도 된대. 네? 그래서 풀이는 이거야. F' 도함수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면 아주 좋겠어. 그런데 0이 돼도 된대. 또 F'에 0을 집어넣은 것도 음수가 되면 돼. 근데 0이 돼도 된대. 이게 풀이야, 그냥. 여기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정한 문제 풀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개념만 가지고 푼 거야. 3차 함수 fx가 어떤 영역에서 감소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뭐로 판단하기로 했어? 도함수의 부호로. 그럼 감소하려면 도함수는 마이너스.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근데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등호를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푸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고 내가 판단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되겠어? 되게 중요해요. 그림 보고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림 속에서 뭔가 결정하고 문제풀이를 그림 속에서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도 이 그림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림 그리는 게 불편하고 이러면 미적분이 정말 어려워져요. 정말 유형 외울 거 많고 문제풀이 기억할 거 많고 막 이래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림을 잘 그리잖아? 외울 게 현저하게 줄어들어. 정말. 그리고 그림도 우리는 기본형에서 풀 거라며.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를 알려주는 이유가 그림 그리기 쉽게 하려고. 얘네가 문제 풀 때 그림이 필요한데 그 그림을 쉽게 그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형을 세팅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만약에 세팅 안 했으면 지금 이런 풀이들처럼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래프 문제들을 다룰 때 앞으로 이런 짓은 안 할 거란 말이지. 오케이? 0 등호 들어가는 거? 0 일단 등호가 없어도 되죠? 요건 확실하지? 요건 명백하지? 자,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보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0은 아직 여기 있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감소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쓰자는 거 아니야? 등호가? 마이너스 3일 때 0인 거.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딱 0 된 거. 이놈의 함수값, y값이 0인 거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0인 거야. 그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그리고 이번에는 0 쪽에서 0이 여기가 0 된 거.
그럼 이제 여기에 등호를 줘도 되냐 이거야 지금. 0 집어넣으면 0 나오냐고 묻고 있는 거야. 0 집어넣은 함수값이,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0으로 써도 돼 이거야 지금.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감소 구간 맞아? 돼? 그 등호로 써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이거 원래 풀이는요,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 또는 이차함수 관계 이거 공부할 때 근해 분리라는 게 있었어. 들었던 것 같아? 근해 분리, 함수값 판단하고 판별식 확인하고 대칭축 확인하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거 차례대로 다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 풀이가 그거야. 근데 그 풀이를 안 하고도 그림만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 이 근해 분리 개념이 들어가면 모의고사 무조건 4점이에요. 이 문제 푸는 게 무조건 4점짜리 문제인 거야, 이거. 근데 이 풀이가 이렇게 간단해지잖아. 되겠지? 극대극선은 기울기 0인점 찾는 거. 그래서 그거 찾아놓고 연결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거 찾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기울기가 0인점 찾을 테니까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 어렵지 않겠죠? 미분해 주시면 f 프라임 x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8 이렇게. 6으로 묶으면 인수분해 되려나 이거?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럼 1과 3 나오네, 그지? 그래서 원래 함수,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은 1과 3 나왔어요. 그래서 1일 때 진짜 함수값 구하는 거야. 거기다 1 쭉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2 플러스 18 플러스 1 9 맞죠? 9. 자, 그러면 나는 이 함수가 1일 때 기울기 0 되고 3일 때도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구해놓은 거잖아. 근데 1일 때 함수값이 9래. 이렇게 그릴 거거든. 3차 함수를. 여기가 1,9래. 여기는 x가 펴지면 얼마래?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래.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네. 이거 2만큼 차이 나네. 그러면 최고 창의 개수가 1이었다면 이거 y값 차이 얼마 나야 된다 그랬지? 4 나야 된다 그랬어. 근데 얘는 최고 창의 개수가 얼마야? 그럼 2배 늘린 거야. y 쪽으로만 2배 늘린 거야. 최고 창의 개수가 1이었으면 x 쪽으로 2배 늘리면 y 쪽으로는 2의 세제곱만큼 늘리기. 그래야 최고 창의 개수가 1이 유지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최고 창의 개수를 1로 유지하고 있지 않아. 그냥 2를 곱했어. 맞지? 식 전체 2를 곱한 거랑 같은 의미야. 그래서 y 쪽으로 2배 늘려야 돼.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일까? 그러면 얘의 y 값은 계산 안 해도 나온다는 거야, 이게. 진짜로 넣어봐. 자, 여기다 3 집어넣어 볼게. f 3 구해보면 3, 20, 54 3 집어넣으면 9, 1은 9, 9, 20, 108 플러스 3 집어넣으면 3, 1은 3, 3, 8, 20, 54 플러스 1 이거 다 지워지고 진짜 1이지. 이건 계산 안 해도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기본형의 어떤 틀은 어떨 때는 성립하고 어떨 때는 성립 안 하고 이게 아니야. 이건 무조건 성립해야 돼. 이 기본 틀이 틀어지는 3차 함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기본 성질 있죠. 3차 함수가 가지는 성질들. 그 성질들을 위배하는 3차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 성질을 잘 기억하고 적용해버릇하면 그래프 그리기가 이렇게 되게 쉬워져요. 점들 찾기가 이런 계산 안 하고도 한 놈만 구해놓으면 이놈은 그냥 나오잖아. 그지? 극값 모두 구했고요. 그래프 그리하면 이렇게 그리면 돼. 마찬가지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는 그럼 기울기 0 된 점이 최대 3개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 4차 함수는 뭐 이런 4차 함수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는 이런 4차 함수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돼. 근데 이걸 잘 다루진 않아, 우리는.
그래서 보통 다루는 건 얘 아니면 얘. 요 두 놈을 다룰 텐데, 요 두 놈에 대한, 일반화는 다음 시간에, 4차함수의 일반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러니까, 요번 주 동안에는 3차함수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요번 주 동안에는 3차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풀 때, 이거 정말 성립하는 건지, 우리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X축 방향, X축의 크기가 이만큼 차이 나면, Y값은 4만큼 차이나, 거기에 이제 확대 축소를 어떻게 적용해 주는지. 그게 정말 성립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3차 함수 그래프 위주로 확인해갖고 오세요. 4차 함수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4차 함수는 그냥 계산해서 확인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풀면 두두두두두두두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7을 가진다고 일단 극소값을 구하세요. 나는 답을 3이라고 쓸 거야. 계산 안 하고도 그냥 답을 3이라고 쓸 거야. 근데 혹시 확대 축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것 때문에 확인하는 거야. 얘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 맞죠? 그죠?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7을 가진다고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기는 할 텐데 아마도 그냥 답이 3이 아닐까? 왜? 극대극소의 차는 얼마큼 차이 난다고? 4. 그러니까 극소값은 3이 나와야 돼. 근데 혹시라도 확대 축소가 있을까봐 지금 점검할 건데 자, 그건 어떻게 점검하느냐?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함수 fx를 완성해야 되거든요. 자,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값 7을 가진다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7이라는 점을 갖는 거지.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는? 극대값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생긴 점에서 이 점에서 기울기는 0. 극대값에서 기울기는 0. 네? 그래서 함수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막 이걸 쓰면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7 이런데 얘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7이 돼야 되고 저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걔는 그래야 되는 거야. 자, f 프라임도 구해놓을게요.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겠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6a 플러스 b 이거는 0 돼야 된대. 그래서 a랑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오지? 이거 지우고 그러면 얘도 0 되는 거고 얘도 0 되는 거네. 그죠? 위에 거는 3으로 약분을 하면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가 0인 거야.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3a 마이너스 9. b가 3a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27 마이너스 6a 플러스 b인데 b가 3a 마이너스 9래.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18 이게 0이 돼야 된대. a는 6. a가 6이면 6 3 18에서 9 빼는 거니까 9. b는 9. 되지? 자, 이거를 원래 함수에다 넣어도 되고요. 도함수에다 넣어볼 거야. 저 도함수에다 넣어보면 f 프라임 x가 어떻게 완성되냐면 3x의 제곱 a가 6, 6이 12 b는 9, 플러스 9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0이 되는지는 내가 알고 있었잖아. 맞지? 얘는 반드시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거든요. 맞죠? 나머지 한 놈은 뭐냐? 3으로 묶었는데 x 플러스 1 맞지? 이거 x 이퀄 마이너스 1 이건 x 이퀄 마이너스 3 그래서 기울기 0 되는 두 점에 이 x 값의 차가 이놈이랑 차가 진짜 얼마야? 정말 2야.
확대 축소가 없다는 얘기야. 기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y값은 얼마 차이 나야 돼? 그래서 그냥 답을 그냥 3이라고 쓸 거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확대 축소가 만약에 이게 두 배 늘어서 이게 만약에 4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차이는 32가 돼야 돼. 4 곱하기 8에서 32가 돼야 돼. 아까 얼마였어? 9? 그때가 7? 거기서 32를 빼야 돼. 마이너스 25가 되겠지. 그러니까 도함수 F'을 보고 극대가 되는 점을 찾으랬는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였어? 함수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해 라는 거였죠? 그거를 극대값을 이제 도함수로 읽어내려면 이런 점이 극대점이라며? 여기.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점이지? 그걸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인 거지? 그걸 여기서 보면 되는 거지. 도함수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여기. 끝. 이해되겠어?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그거 찾는 거야. 그게 극대점이야.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은 극소점이겠죠? 그래서, 요런 점이 극소점이 되는 거지. 요런 점이 극소점이 되는 거지. 이 그림을 보고 얘가 극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 fx일 때 얘기고, f'을 보고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거니까, 요 f'에선 요게 f'이고, 요게 f 함수인 상태야. 우리는 f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극대가 되는 점은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점.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르고 내려가는 점들을 찾으면 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나오는 게 그래프 최대최소 얘기가 나오는데, 최대최소도 그래프를 그려야 최대최소를 찾는 거거든. 그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일 테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 공부한 기본형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어디서 최대가 나오고 어디서 최소가 나올지가 뻔해요. 이제 새로 공부할 거 없습니다. 미분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래프 훈련할 거야. 계속 그래프 훈련할 거야. 자, 이놈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래. 그럼 이제 f'x를 찾아서 얘가 0 되는 점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맞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 되게 최고차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래. 얘만 없으면 원점 대칭이지. 왜? 홀수차만 있으니까. 맞죠? 얘만 없었으면 얘가 원점이었을 거야. 변곡점이, 그지? 그런데 걔를 5만큼 올렸대요. 그러니까 얘가 0,5 돼야 되지. 여기서 0,5가 되는 이렇게 그릴 거야. 됐어? 그리고 1 집어넣으면 1이죠? 여기가 1.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이해돼? 진짜로 요거 1인 거 안 집어넣어봐도 이 간격이 2이니까 원래는 이 간격이 4여야 되거든? 그치? 2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이제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 되는 거야. 진짜로 1 집어넣어보면 1 나와요. 그죠? 그 관계가 절대로 안 틀릴 거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실제로 기본형 그래프로 가져다 놓고 우리는 숫자들을 막 찾을 거예요. 최대최소는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네가 그릴 수 있으면 여기서 구간을 적당하게 잘라줄 거야. 그 중에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범위를 만약에 0부터 2까지 보라고 했으면 0부터 2까지 보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보라는 얘기잖아. 이 안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얘겠지? 최대값은 2일 때. 그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인 점에서는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랑 만나야 돼. 그죠? 그리고 2일 때는 마찬가지로 얘랑 만나야 돼. 그 그림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보는 거야. 그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써도 되고 2일 때 함수값을 써도 되는 거지. 이게 같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끝값을 이제 2보다 만약에 더 큰 걸 줬다. 그럼 그놈에서 최대값이 될 거고 2보다 좀 작은 걸 줬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지?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을 찾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야. 구간을 적당하게 잘라주고 그 안에서 최대치수 찾으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이 최대치수 문제야. 두 번째, 이 두 번째 놈은 이제 또 짝수차만, 이것만 없으면 짝수차만 존재하는 거지? 이거 y축 대칭. 우함수. 이제 x제곱으로 묶어내면 4분의 1에 x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x제곱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남을 거야. 그래서 이것만 없었으면 x축과 만나는 점이 0에서 접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을 근으로 가는 거지. 맞지? 그래서 사차함수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텐데 여기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접하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점이 2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 이 사차함수의 기본형은 다음 시간에 세팅을 할 건데요. 얘는 지금 x축으로 2배 늘린 상황이야. 그 얘기는 안 늘렸으면 여기가 루트 2가 될 거란 얘기야. 그치? 그게 그냥 기본형 상황이거든. 그럼 얘는 y쪽으로 몇 배 늘려야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간격이 얼마라는가 그럼? 1이었다는 거야. 1. 그게 사차함수의 기본형이야. 오케이? 여기가 실제로 2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정리 다시 할 건데요. 진짜로 얘 2 집어넣어 보면 지금 얘를 1만큼 위로 올릴 거라고 그랬어? 그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fx거든? 이거 위로 1만큼 올릴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5가 되면 되겠지?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 다르네. 최고차익에서 1이 아니구나. 4분의 1 해놨네. 자, 이거 4분의 1 할 거야. 마이너스 4. 그리고 1만큼 올릴 거래. 마이너스 3. 맞지? 이해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으면은 이 상태로 다루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이어서, y축 방향으로 이제 4분의 1만큼 줄인 거예요. 되죠? 이 사차함수의 기본형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fx, 이거 뭐야? 극값을 갖도록. 뭐, 다른 표현인데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역함수를 갖도록. 이게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만드는 거랑도 같은 표현이고 1대1 대응, 이것랑도 같은 표현이라고 했지? 이것도 같은 표현이야. 극값을 가지지 않도록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없을 조건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도함수가 항상 양수이던가 항상 음수이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판별식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썼어. 그지? 얘는 크면 되는 거야. 이해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아까 문제랑 같은 문제인데 다른 쪽을 물어봤을 뿐이에요. 반대쪽을.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미분해서 도함수 찾아서 그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돼요. 되지?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1부터 4까지 해서. 1부터 4까지 해서 극대극소를 가져야 돼. 근데 그 극대극소를 가지는 점에서는 도함수가 얼마가 되는 거? 0 되는 거지. 맞지? 그게 이 구간 안에서 얘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놈의 도함수를 그리면 2차 함수일 텐데, 그 2차 함수에 0 되는 이 두 점이, 이놈이
1과 4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네. 이렇게. 이해했어? 대칭축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참수니까. 그럼 요거 미분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네? 대칭축이 얼마야? 여기까지만 봐도 되잖아. 원래 이제 뭐 뒤에 a도 있겠지만 대칭축은 요거만 봐도 돼. 여기 2. 그러면은 1과 4 사이에서 여기가 훨씬 더 머네. 뭐 이렇게 있겠네. 1과 4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다 가지도록 해라. 대칭축은 2고, 그럼 우리는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이고요. 2일 때 함수값이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오른쪽은 안 봐도 돼. 얘는 2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일 거라서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라는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으면, 사이값 정리는 뭐야?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하려면 1일 때의 부호와 2일 때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1일 때의 함수값의 부호와 2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반드시 2와 3 사이에도 근을 가질 거거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안 써도 관계없지. 그지? 난 얘만 풀이로 쓰면 되는 거야, 여기만. 이 도함수 만들어 놈한테 1 집어넣으면 양수, 2 집어넣은 건 음수. 그게 답이야. 이해되겠어? 그때 A값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실제로 1 집어넣으면은 A-3이네? 1 집어넣은 거? 이거 양수 돼야 돼. 그리고 2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4. 얘는 음수 돼야 돼. 자, A는 4보다 작고 3보다 커야 되거든? 범위가 이거야. 그래서 A값 범위를, 끝.